네, 5당이냐 3당이냐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회동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돌리겠다고 나섰는데요. 당사자인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소아.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원내대표로 다시 바쁘게 일하시게 됐는데 일단 근황 먼저 요즘 얼마나 바쁘신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워낙 꼬인 전국이라요. 예. 저희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하셔서 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 3분만 하고 나가라고 하실 건 아니죠? 대표님 3분만 말씀하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3분 이제 이상 주실 거죠? 아니 공개 발언을 오래 하고 싶으셔서요. 3분 생각이 났어요? 우리 3분. 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께 묻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3분 생각이 났어요? 우리 3분. 네. 임시의정원 방문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 재연 사진 찍었잖아요. 저는 우연히도 찍은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더라고요. 누구 자리에서 찍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말씀하셨듯이 지금 무엇보다도 국회를 좀 전체로 열자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면서도 저희들 의견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잘 해주시라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표정들이 좀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3분 발언, 네네. 저거는 뭐 어디 언론에서 복수열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준비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좀 앉아서 저에게 마이크가 오자마자 예. 그 생각 언뜻 스쳐서 오자마자? 예. 이것도 3분 만에 얼른 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나가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야기를 국회 정상화 이야기를 더 하려고 밑자락을 깔았었죠.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자리에서 사진 찍었다고 하니까 또 대통령 꿈 꾸고 계시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어떤 그 원고보다는 예. 왜 그것이 그렇게 됐냐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에 상해에 같이 갔었어요. 네. 이제 임시의정원에 먼저 구성을 해서 정부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치 제도와 국호를 놓고 네. 그때 당시에도 10시간 동안 입장 차려갖고 안에서 격렬한 토론을 했어요. 그 재연 행사를 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예. 이견이 있으면 또 의견이 있으면 자유한국당 안에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 이랬구나. 그 당시도 그랬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그때 사진 찍었거든요. 그것이 1921년 신년 임시정부 그 요인들 사진. 예. 저는 제 자리가 무슨 어떤 인사 자리인지 모르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였죠. 네. 그래서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언뜻 그 생각이 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장애 투쟁과 또 이 국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대권의 구주자 간의 선명성 경쟁, 즉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물밑 그 선명성 경쟁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요인이다라는 것이 일정 정도 바닥에 퍼져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 얘기 듣고 사실 화들짝 놀라서 일단 비공개 회동으로 넘기자라고 했고 네. 비공개에서는 얘기가 좀 잘 됐습니까? 비공개에 들어가서는 참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 그리고 예. 저는 뭐였냐면 6월은 법적인 임시의 계기니까 이것을 계기로 명분을 삼고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국회 정상화가 너무 어려워서 청와대도 나섰는데 네. 지금 한국당과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5당인지 3당인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산수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와 황교안 대표가 그 회담의 형식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1대1을 얼마인지 요구는 할 수는 있으나 네. 지금 뭐 3대1 아니면 안 하겠, 즉 3당과 플러스 1 예.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졸렬함 그 자체이다. 그리고요, 뭔가를 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다. 원외에 계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니 3당은 원내 교섭단체 국회법에 규정된 부분이에요. 국회 안에서만 운영의 원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을 청와대에서 각 정당들의 정치 세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면서 같이 논의하자는 그 자리에 뭐 느닷없는 3당을 아무래도 그 뭐 정의당을 끌끌을 하니까 뭐 그런 심정은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을 빼자는 게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인데 오늘 뭐 오전에 라디오에서도 하셨던 발언, 그러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좀 더 솔직한 심정을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오전에 이거죠. 예. 결국은 자기 존재감. 여기는 지금 민생, 자기들은 민생 투어라고 하는데 예. 스스로 명칭을 뭐라고 하나?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고 예, 했어요. 예. 저는요, 민생 투어는 들어봤습니다. 민생 투쟁 대장정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기들 그걸 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은 민생 투쟁인지 아니면 정말 투정을 부린 건지 그걸 투정. 예, 아.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이것을 자기 대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용인해 주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예. 이미 청와대에 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1대1 회동도 청와대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네. 그것까지는 받아준 상태거든요. 만약에 3당 회동 플러스 1도 받는다면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받아서도 안 되고 받지 않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특히 남북 문제, 특히 식량 예. 예. 지원의 문제, 그리고 현안 지금 추경의 문제 등등은 전체 국민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각 정당의 중지를 모아서 해보자는 부분인데 특정 그 세력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워낙 국회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뭔가 받을 수도 있지 국회를 않을까. 좀 돌파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정상화를 뭐 그것은 국회 내에서 예. 부분이고 청와대는 국회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5당에게 누구나 다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로 그럼 좀 와서 얘기를 해보시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당을 빼고라도 일단 네네. 사당만이라도 먼저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당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20대 들어와서 17번이나 보이콧, 단 보이콧 전문 정당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요. 그렇죠. 그 분야에 뛰어나죠. 그런데 실제 지금 6월에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임시를 해야 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4분의 1, 75명이죠. 그러면 거기 소집 집회라고 표현하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개회 소집 요구서를 하면 3일 내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거라도 해놓고 각 상임위에서 현안 문제를 다룰 건 다루고 해나가자. 그런데 아무래도 그 민주당은 특히 추경과 관련한 예결특위 구성, 예결특위 예. 기간이 이제 끝났거든요. 위원들의.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예결특위 위원장이고 예결특위가 돌아가야 추경이 할 텐데 예. 그런 부담감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는데 3당 원내 대표들끼리 만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나서서 직접 문을 열겠다. 그렇게 좀 하고 민주당 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각 개별의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개별은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당 집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의 예. 당이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예. 스스로 자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은 저는 당대로 협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자기의 의지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국회 문을 열어놓자는 것이고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면 본회의는 잘 열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자유한국당은 더욱더 국민 여론에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저는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압박 작용을 할 수 있는 압박을 통한 저는 자유한국당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쪽 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열려면 일단 소집 요구서에 75명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능할 거라고 저 어제부터 해서 제가 이제 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손으로 직접 다. 제가 그 성함을 의원님들 성함을 300년 중에 3분 성함 빼고요. 제명 대상 빼고 일일이 썼습니다. 절절하게 이제 국회에 좀 문이라도 열자 하면서 아유 정말 어깨가 아플 정도거든요. 손도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고생 전부 많으셨네요.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각 당에서 반응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여쭤봐도 그것은 될까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더욱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도 얼른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과 나중에 저희한테 살짝 좀 얘기를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일관됐습니다. 사과하라. 그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과하라 해주십시오. 먼저 사과하라. 패스트트랙의 과정에서 그러한 국회를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 부끄러워요. 그렇게 만든 원죄인들이 누구냐?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동료원들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패스트트랙 자체를 철회하라? 그리고 저희들보다 사과하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등등 하면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우리도 똑같이 왜 여야 사당이 같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감을 표명한 것이고 우리도 사과를 하는 거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이 하게 되면 다 그렇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너무 억지고요. 억지 부리기다. 그리고 결국은 판을 깨자는 역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들릴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사과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그러면 앞으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한다. 지금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해서 또 합의 처리하도록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문구 가지고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어느 쪽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합의 처리냐, 합의 처리 노력이냐, 합의 처리 원칙이냐 문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좀 국회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협상이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은 대단히 합법적인 그것도 워낙 자유한국당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 최후 수단의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그걸 통해서 지금 한 것이고요. 논의조차를 안 했다니까요,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야기는 자기 의견들이 있으면 와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면 합의 처리다. 그러면은 하지 마라. 너희들 패스트트랙 철회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합의라는 문구로 포장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약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맞지는 않다. 물론 민주당이 갖고 협상 집권 여당의 부분으로서의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정도와 원칙을 명확히 중심을 잡으면요 더 유하게 얼마든지 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얼마든지 이야기하시라. 결국은 우리가 근데 안 들어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들어가게 지금 국민들도 임계점에 달했다고 봅니다. 이 분노가. 이미 옛날부터 달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장외로 뭐 오늘 또 출판 기념회인가 내일 100일을 맞이해서 어두운 밤에 먼 길을 나섭니다. 아니 혼자 손전등 켜고 혼자 갈 것이 아니고 국회에 좀 불이라도 밝혀놓고 어디 가시든지 가시라 이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네요. 황교안 대표께. 좀 비유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 자꾸 웃는데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은 어쨌든 국정 운영에 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만 할 게 아니고 좀 여지를 더 줘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여지를 준다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지금 고용 관련 기금까지 완전히 바닥이 났거든요, 실은. 예. 그리고 확장 재정 정책을 IMF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추경도 저희들은 제대로 쓰자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추경을 분리해서 뭐 하자. 와서 추경 심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된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이것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좀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정도 노력을 했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런데 저 정도로까지 계속 저렇게 버틴다면 저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보이콧 당하지 않을까. 완전 보이콧 당할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것을 판단하시고 내일 현충일이니까 모레부터 얼른 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회가 상황이 이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국민들이거든요. 좀 네, 국민들에게 그렇죠. 해주실 말이 네,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회 정상화가 국회의원들 간에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예산을 형성을 해내서 국민의 삶의 현장에 놓이게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인데 예.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국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 정상에 빨리 나서라고 많은 전화 그리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작은 정당이지만 가장 열심히 해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작지만 독보적인 존재감의 정의당 확실한 윤소아 존재감.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